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이스라엘의 탱크와 장갑차가 가자시티의 폐허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이 이 장면을 긴급 타전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전투가 더 격렬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선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하마스 관리라는 국가적 대원칙을 공식적으로 찢어버리고 완전한 섬멸이라는 금단의 문을 열어 젖혔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대가는 끔찍합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은 물론이고 홍해의 물류 대란을 거쳐 전 세계 경제, 바로 우리 삶에까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공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토록 위험한 지상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중동과 세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오랜 고민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2000년대 중반부터 비공식적으로 유지해온 전략을 잔디 깎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전문 용어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자라나는 잔디를 깎아 관리하듯 하마스의 군사력이 너무 커져서 위협이 되겠다 싶으면 제한적인 공습이나 군사작전을 통해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계산은 복잡했어요.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려면 가자 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해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군인들의 희생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설령 성공한다 해도 그 다음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마스가 사라진 가자 지구를 누가 통치할까요? 이스라엘이 직접 통치하는 건 최악의 부담이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IS 같은 더 위험한 세력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차라리 알아서 통치도 하고 가끔씩 때리면 말도 듣는 하마스를 놔두는 것이 차악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불편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지난 20년간 이어진 대하마스 전략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7일 이 모든 계산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를 온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써 갖고 온 강력한 안보 국가라는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국민들은 국가에 배신당했다고 느꼈죠. 이 충격과 분노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결단합니다. 더 이상 관리는 없어. 이번 목표는 완전 섬멸이야. 20년 묵은 전략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명확한 출구 전략도 없이 하마스 제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라는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이란이라는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에게 이번 전쟁은 자신의 숙적인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중동 곳곳에 있는 자신들의 대리 세력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이죠.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계속해서 자극하며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북쪽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 그들은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해상 무역의 대동맥인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 이상이 지나는 이 길이 막히자 당장 세계 물류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죠.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빙 돌아가야 했고, 운송기간은 몇 주씩 늘어나고 운임은 폭등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는 세계 경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거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후티 반군을 이용해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전가시킨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 경찰 미국이 등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적이에요. 미국은 지금 두 가지의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이스라엘 안보의 확고한 지원입니다. 전통적인 동맹의 약속이니까요. 이를 위해 전쟁 반발 직후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급파해 이란과 헤즈볼라에게 넘어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고,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의 불리한 결의안을 번번이 거부권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표는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비화되면 국제유가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고,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민간인 피해를 줄이라거나 조속히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을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된 행동 때문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선자라는 비판을 받으며 외교적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전쟁 과연 끝날 수나 있을까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 돋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전쟁 후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부수는 데만 집중했지, 그 자리에 뭘 어떻게 새로 지을지에 대한 설계도는 아무도 준비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희생 끝에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텅 빈 가자 지구는 누가 다스리죠? 첫 번째 선택지, 이스라엘이 직접 다스린다. 이건 이스라엘 스스로가 질색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진흙탕 싸움 끝에 겨우 빠져나온 곳인데 그 수렁으로 다시 뛰어들고 싶을 리는 없죠. 두 번째 선택지,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른 아랍 국가들이 맡는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나라가 이 위험하고 돈만 깨지는 골치 아픈 동네에 새로운 보안관 역할을 자처하겠습니까? 아무도 손들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돌아온다.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치정부는 자기 동네 주민들한테도 부패하고 힘도 없다고 신뢰를 잃은 지 오래거든요. 자기들 앞마당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하마스가 사라진 가자 지구를 안정시킬 힘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자, 그럼 뭐가 남을까요? 결국 끔찍한 시나리오만 남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네가 되어버려 혼란과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거나 이스라엘군이 국경 근처에 버티고 서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테러와 싸우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끔찍한 현실 때문에 수십 년간 뜬구름 잡는 소리 취급받던 두 국가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두 국가해법이라는 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냥 각자 독립된 나라로 사이좋게 살자는 아주 상식적인 방안이죠. 물론 이번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가 하늘을 찌르면서 현실적으로는 이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리란 다리는 다 끊어진 셈이죠. 하지만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대충 덮어두고 관리만 하려던 게 결국 대참사를 불렀구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국 저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전쟁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동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 멋진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잠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거대한 파도가 한번 덮치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위협 관리라는 20년 된 소극적 전략을 버리고 하마스 섬멸이라는 적극적이지만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참사와 끝없는 군사 소모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라는 이 기회를 틈타 대리 세력을 이용해 중동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특히 홍해의 물류를 마비시켜 세계 경제에까지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과 확전 방지라는 두 가지 모순된 목표 사이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파괴 이후 무엇을 건설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깊은 증오와 무너진 삶의 터전 그리고 통치 공백이라는 위험한 유산은 앞으로 수십 년간 중동을 괴롭힐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낡은 시대가 끝나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거친 전환의 한복판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